자, 이 문제는 기억장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기억장치의 어떤 그 구조를, 분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가 있고,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장치는 CPU가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들, 데이터들, 자료들이 주기억장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빠른 CPU하고 어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보조기억장치는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저장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용도는 각각의 이제 메모리에 따라서, 기억장치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램하고 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램은요, 휘발성입니다. 일단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동안에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들이, 이제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롬은, 비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롬에다가,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부팅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장치의 어떤 상태를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램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면은 전원이 꺼져버리면 휘발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스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들, 부팅이 될 때 반드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롬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에는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파일들이 이렇게 적재가 돼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아래 한글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이 램에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드디스크가 있죠. EID 방식이 있고, 사타 방식, 스카시 방식, 레이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ID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을 했는데요. 하드디스크를 이제 2개 장치를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타 방식은 이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 다음 스카시 방식은 7개 이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방식은 속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이점이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징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특수용도 기억장치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가장 빠른 이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CPU 내에 있어요. CPU 내에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서 가장 빠른 장치, 그리고 가장 비싼 장치가 CPU죠.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리. 저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은 램하고 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CPU 내에 간단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장치,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레지스터예요. CPU 내에 있습니다. CPU 내에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겠죠.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보조 기억장치는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주기억장치는요, 좀 비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억장치에 있어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PU가. 자, 근데 만약 게임을 한다. 자,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용량이 4기가예요. 자, 그럼 주기억장치가 4기가 돼야 되는데 4기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용량이 큰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 방식이 가상 메모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용량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기억장치는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들의 용량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주기억장치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자, 그럼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장치하고, 중앙처리장치, CPU죠. CPU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있고요. 자, 메인 메모리, 자, 주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에 CPU가 메인 메모리하고 비교하면 속도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느립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럼 하나를 처리를 하려면은 여기서 가지고 와서 CPU가 처리를 하는데 CPU가 속도가 느려서 처리 결과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메인 메모리가 속도가 느려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전체적으로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캐시라는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캐시. 예. 자, 이 캐시는요, 메인 메모리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량을 많이 둘 수는 없고요. 조금 용량은 적지만은 이 사이에다가 두는 겁니다. 사이에 둬서 이 처리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버퍼 메모리는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를 해결해주는 이제 메모리를 전체적으로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캐시 메모리 있죠. 이것도 버퍼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캐시는 주황 처리 장치하고 주격 장치 사이에 어떤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장치들, 그러니까 뭐 보조 기억 장치하고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속도 차이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버퍼 메모리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그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줄 때 그때 메모리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버퍼 메모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관 메모리는요. 자료를 찾을 때 주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찾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램에 보면은 번지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지가 있어요. 번지가 있기 때문에 CPU가 자, 4번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자, 2번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배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메모리가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낼 때는 주소의 개념으로 해서 찾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이 주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안녕하세요라면은 안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이 연관 메모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램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램은 휘발성입니다. 휘발성. 전원이 꺼지고 나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CPU, 뭐 주기억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주기억장치라고 하면은 이제 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롬이 있고 램이 있는데 주기억장치에는 일반적으로 롬보다도 램을 주기억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램은요,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D램이 있고요. 그 다음 S램이 있습니다. 자, D램이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D가 뜻하는 것이 다이나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적이다, 활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충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메모리를 좀 더 안정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D램이 SRAM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SRAM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SRAM을 주로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을 합니다.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램이 뭐 4기가다, 뭐 2기가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D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D램.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D램을 사용을 하고요. 캐시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SRAM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은 맞는 설명이고 4번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자, 이것은 내용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설명, 그리고 기억 용량을 확대한다라는 설명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